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래스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이 거의 이제 계속 늘어서 지금 1학년은 구글 클래스에서 14명, 2학년도 14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학년은 9명,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명의 학생이 지금, 이 구글 클래스에서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어쨌든 말이죠. 오늘은 2단원인데 이 앞부분에 살짝 1단원 복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앞부분에 있는 1단원 복습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보면요. 이게 유리수 파트죠. 그죠? 1번. 분수 24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유한소수가 되면 분모에 2나 5 이외에 다른 수는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 없애려면 x 분자에 x에 그것이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때 분자에 1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1이 된다. x가 한 자리에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24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64, 24니까 24분의 1이라는 것은 2가 3개에 3이 하나네요. 요렇게 있고 x가 요렇게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걸 고치면 유한소수가 돼야 돼.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3이 있죠. 그죠? 3이 있기 때문에 이 x랑 3이 약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x랑 3이 약분이 돼야 되겠어요. 약분되면서 자, 그러면 약분이 돼야 되는데 x에는 일단 3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3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인 거예요. 이걸 또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인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면서 가장 작은 것은 3이죠. 3.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3이 오면 3이 약분되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여기 x에서 요 x가 3이 되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때 요놈이 y가 되는 겁니다. y는 8. 그래서 x랑 y랑 더하면 x 플러스 y는 11이 되겠죠. 그죠? 이 문제의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수가 하나만 있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x인데 이 x에 만약에 3은 꼭 있어야 되지만 2도 하나 있다 그러면 3도 약분되고 2도 약분되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y의 값은 2가 하나 줄기 때문에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6일 때 y는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x가 한 자리에 가장 작은 수기 때문에 x가 작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자리에 가장 작은 수란 말고 한 자리의 수라고 하면 6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2가 하나 더 있으면 이제 4가 되니까 안 되네. 이거 두 개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넣어놨습니다. 어떤 기하분수 소수로 나타내는데 단미는 분모를 잘못 보고 영미는 분자를 잘못 보아. 요거 좀 문제는 수학적으로 논리에는 좀 안 맞아요. 분모를 잘못 봤다고 했지 분자를 똑바로 본 건 아니거든 사실은. 영미가 분자를 잘못 봤다 그랬는데 분자만 잘못 봐서 분모만 잘못 봐서 뭐 이러면 분자나 분모를 똑바로 봤다는 반대의 것들 똑바로 봤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그지? 조금 말의 표현이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단비는 분모를 잘못 봤다. 자, 단비는 그래서 고쳤더니 0.583땡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비부터 해결해 볼게요. 0.583땡 요 놈은 어떤 수에서 왔냐 하면 분모 900분의 583 빼기 58에서 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기하분수로 나타내보면 900분의 일단 계산해야 되니까 583에서 58을 빼주면
여기는 5가 되고 하나 내려가면 7에서 2, 525가 되네요. 그죠? 525. 자, 이 525는 끝자리 두 자리가 25인 관계로 얘는 25의 배수예요. 25의 배수기 때문에 9는 9 곱하기 100이라고 본다면 100은 25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지? 자, 어쨌든 뭐 불편하면 5 하나씩 약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를 9 곱하기 4 곱하기 25라고 생각하면 얘는 525는 25 곱하기 25로 나누면 뭐죠? 25,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닌데? 왜냐하면 625인데 요거 잘못됐네요. 자, 525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25를 25로 나눠 볼게요. 25로.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고 50이 돼요. 그러면 2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5가 내려오겠죠. 1이 되네요. 21이네요. 21. 그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25랑 얘랑 약분되면서 여기 3도 하나 있죠. 7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3, 4, 12분의 7이라는 거를 영미가 본 거지. 12분의 7이라고 생각하고 순환소수를 고쳤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단비는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12분의 7이 아닌데 분자는 7이지만 12가 아닌데 12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비가 잘못 본 숫자 중에서 제대로 본 숫자 7을 가져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똑같은 방법이죠. 그냥 영미가 생각한 숫자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영미는 분자를 잘못 봤다 그랬어요. 분자를 잘못 봤어. 자, 그러면 0.43땡 이렇게 있는 놈은 이거는 90분의 43 빼기 4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90분의 39가 되네요. 그죠? 자, 3으로 약분하면 30분의 13이 되네요. 그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근데 영미는 분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분모만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분수는 30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분수를 30분의 7이라고 했을 때 A와 B 더하면 얘는 37이 되네요. 그죠? 1번이 답입니다. 그죠?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순환소수 0.23 6 땡땡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로 만들려고 한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요거는 앞단원하고 섞인 거죠. 그러면 우선 0.236 이렇게 순환하는 두 수를 분수로 고쳐야 되겠네요. 이때는 그러면 9가 2개고 0이 하나예요. 그리고 236 빼기 2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모르면 그 원리대로 고쳐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듭니다. 방법을 시험 볼 때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23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234네요. 그죠? 234. 자, 그러면 2로 약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로. 이 숫자는 2로 약분하면 248, 2918, 250 이렇게 되고요. 2로 약분하면 11은 1, 11은 1, 27에 14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뭘로 나눠질까? 3으로는 더 이상 3으로 되네요. 3으로. 3으로 나누면 3일은 3, 9로도 되는데 9로 나누면 59, 45. 59, 45에 45니까 59, 45. 그죠? 9로 나누면 9일은 9, 39, 27 이렇게 되네요. 55분의 13이에요. 그죠? 55분의 13. 그러니까 이 수는 55분의 13이라는 수인데 여기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돼야 돼.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또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1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이 11을 없앨 수 있는 수니까 11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11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1이 답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법칙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면 좋겠네요. 자, 여기는 좀, 일단 좀 지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를 보면, 여기는 박스가 좀 잘 안 보이네. 자, 여기까지 지우고 제가 조금 문제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법칙, 요 놈을 지수법칙으로 정리한 걸 잘 찾아야 되겠죠. 요 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3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3의 x 곱하기 3의 제곱에서 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지수끼리 더해서 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가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3의 x제곱 곱하기 요 뭔데? 요게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네모는 지금 뭐가 될까요? 3의 제곱은 9니까 이 값으로는 9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바로 9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요거 하나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험 문제에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12, 14, 16, 18, 20 곱했을 때 요것들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걸 다 곱해가지고 다시 소인수분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요렇게 하면 돼요. 10은 2 곱하기 5에서 온 거고요. 12는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온 거고요. 14는 2 곱하기 7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16은 2가 4개에서 온 거예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에서 온 겁니다. 20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요수 각각을 소인수분해를 바로바로 해서 그 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 한 게 끝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2의 지수는 요 A라는 놈은 2의 지수니까 2의 개수만 세면 되겠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네요. 열하나 이렇게 되고 3의 지수는 3만 세면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3의 지수는 3개. 그 다음에 5의 지수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2개네요. 2개. 그죠? 여기 2개.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다 더하면 1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5번 답은 3번. 제가 저번에 보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꼭 이렇게 한 회분 만들 때마다 한 개씩 좀 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이 칠판에서 하는 강의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틀려요. 그래서 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답은 3번 맞네요. 그죠? 자, 그 위에는 9가 맞고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우리 이제 6번을 봅시다. 6번. 자, 6번도 지워야죠. 자, 요것은 3의 11제곱일 때 x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요걸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9를 보면, 이 지수 법칙에서 9를 보면, 이게 지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27이라는 수도 순전히 27로 보지 말고, 이게 3을 3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9는 소인수분해하면 3하고 연관됐고 27도 3하고 연관되겠죠. 그래서 이 3과 연관된 두 수를 계산해서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물론 81이라는 수가 나오면 그것도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 더 큰 수까지 외우면 좋은데 이제 그 뒤에 거는 외우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수가 나오면 혹시 3으로 소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식 좌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좌변은 말이죠.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고요. 거기에 x가 붙어있는데 그 x는 이렇게 괄호하고 x제곱, 괄호하고 x제곱, 바로 이렇게 하고 x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괄호가 있는 지수는 여기 괄호 밖에 지수와 괄호 안에 지수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3에 요 둘을 곱하니까 2x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여기 곱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밑이 같은 지수는 2x 더하기 3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제가 간단하게 줄였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수가 같아야 되는데 밑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 2x 플러스 3이라는 숫자와 11과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2x는 여기 3이 넘어가서 빼면 8이 되고 x의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물론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들이 밑이 어떤 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빨리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계산에서 나오는 주의력이죠. 6에서 2를 빼주니까 4가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3에서 여기 1이기 때문에 3에서 1 빼면 밑이 같으니까 2가 되니까 맞죠. 6에서 3을 빼면 3이 되는데 여기 2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자, 15에서 8을 빼면 7 맞죠? 그죠? 얘 맞고 5에서 3을 빼면 2 맞습니다. 이거 한 가지 법칙밖에 없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묻지 않고 여러 개의 성질을 동시에 묻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뭐 요런 거 정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얘도 여러 개긴 하지만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방법이 조금 그런 거지. 자,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자, 여긴 2, 4, 8이잖아. 그치? 8에서 2 빼니까 6이 되겠죠. 더 커졌네. 자, 여기는 15에서 3을 한번 빼고 15에서 3을 뺀 다음에 다시 5를 또 빼는 거니까 7이 되겠어요. 7. 자, 여기는 2, 6, 12에서 3, 3은 9니까 12에서 9를 못 빼자. 12에서 9를 빼는구나. 12에서 9 빼면 3이 되죠. 그죠? 정신 나갔네. 자, 11에서 6 빼고 여기 1 빼야 돼요. 총 7을 빼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죠? 네모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가장 큰 수, 네모안에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죠. 9번. 9번은 이제 지수 법칙인데 괄호 밖에 있는 지수를 괄호 안에 있는 지수와 곱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수와 곱한다. 여기는 지수와 잘 곱하는데 숫자일 때 학생들이 잘 틀립니다. 숫자일 때도 지수를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수와 곱해서 숫자를 계산해야지 그 숫자에다 그냥 곱해주면 안 돼요. 그거 잘 틀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 뒤에 거를 먼저 볼게요. 요 앞으로 곱해지는 거는 나중에 보고, 왜냐하면 m과 n이 동시에 모르는 수가 9가 되는 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랑 곱해서 6이 되는 수는 n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3이랑 곱해서 9가 되는 수는 m도 3, 3은 9니까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3인 거죠. 그래서 더하면 6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번으로 가보죠. 10번. 자, 요게 이제 오히려 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숫자를 보면은 이 수 2라는 것에다가 여기 숫자가 있으면 더 좋은데 b가 있으면 얘랑 곱하는 게 아니거든. 이 2라는 숫자에다가 지수 1이 있다고 생각하고 b 곱하기 1 해서 지수를 만든 다음 그 수를 여러 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시작이 지금 16이에요. 16. 그러면 28에 16 해서 이 b를 8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8이라고 하면 안 돼요. 28에 16 해서 16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다 달라져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이라고 하고 해볼게요. 이 선생님들이 낚시를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얘가 8이랑 곱해서 a가 여기가 4가 돼야 되는데 a는 2분의 1인가? 아, 낚시질은 안 했네. 선생님들이 낚시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8이라고 하면은 A와 B와 C가 계산해서 그 잘못된 거 보기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상당히 난해해져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건 쓰지는 않았고 B가 8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의 B제곱이 16이 되려면
요 b는 4가 되겠죠. 그죠? b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b가 4라서 우리 이제 한번 적어 봅시다. 아, 여기를 이렇게 샥 지우고, 자, 여기 b는 4가 된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 4를 쓰세요. 그러면 안 헷갈려. 자, 얘는 16을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4랑 a랑 곱해서 4가 되려면 a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b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b의 1제곱의 지수에다 곱하면 c는 요 c도 마찬가지로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c가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11번은 뭐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죠. 자, 여기는 2랑 3이랑 곱하면 얘는 6이야. 그러니까 b는 6이에요. b하고 6하고, 야, 요거 낚시질인가 아닌가? b랑 6이랑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요게 여기 곱해져서 x는 3이 됐으니까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요 a는 어떤 숫자인 것 같아요. a의 1제곱에다 3을 곱하니까 a의 세제곱이고, 어떤 수 3번 곱해서 64가 되기 위해서는 a는 4인 거죠. 그죠? 4, 4, 16에다가 4 곱하면 64 되니까 a는 4니까 a는 4. 4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11번. 자, 우리 요 12번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12번. 그래요. 12번까지는 가볍게 할 수 있겠고요. 13번부터는 뭔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것은 3에다가 아이고, 왜 3을 쓰냐? 자, 요것은 x에 3에다가 4를 더하고 2를 빼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x에 여기 7에서 2 빼니까 5가 되겠죠. 그죠? x의 5제곱 간단히 하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다른 거 없죠. 그죠? 자, 2학년 과정은 2단원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유리수 복수 좀 하고 이제 거듭제곱 지수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자, 그래서 요 유형들을 미리 꼭 풀어보시고 와서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풀어보고 그냥 오면은 와, 여기 뭐 어려운 게 엄청 많이 나오네. 안 풀어보고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